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자, 오늘은 복합 강화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복합 강화 계획은 뭐 현장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강화 계획할 때 간헐 강화, 연속 강화 이런 개념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죠.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전략을 쓸 때는요, 이런 복합 강화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강화 계획이 최근에 이제 QABA 시험이나 ABAS 그리고 KBA 시험에서 이 문제가 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복합 강화 계획이 정말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냥 암기하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암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현장에서 활용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을 준비할 때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합 강화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용어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AB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용어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행동 형성, 행동 우리가 연쇄, 그리고 뭐 강화 간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용어만 좀 이해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걸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화 계획, 강화 스케줄이라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제 강화 계획에 대한 강의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복합 강화 계획이란 이런 강화 계획이 복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를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떠한 규칙에 따라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복합 강화를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만 보면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합 강화 계획이 어떻게 조합이 되고 그리고 어떨 때 활용이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는 어떠한 형태로 했을 때 강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 기본 간헐 강화 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 강화, 연속 강화라고도 하죠. CRF하고 그리고 FR-VR, 우리가 고정 비율, 변동 비율, FR-VR, 고정 간격, 변동 간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차별 강화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비율 차별 강화, 고비율 차별 강화, DRL, DRH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소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소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방법 중에서도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것 중에서도 둘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강화 계획이요. 하나의 강화 계획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쓴다라는 그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연속적 혹은 동시적으로 할 수 있다. 연속적은 뭐냐? 한 개가 하고 나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개념이고요. 동시는 뭐예요? 동시에 강화 계획이 같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같이, 각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강화 계획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강화 계획 1이 있고 2가 있으면요. 내가 그 시간대, 같은 시간대에 그 강화 계획에 대해서 동시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연속은 뭘까요? 한 개, 강화 계획 1에 대해서 먼저 영향을 받고 나서 강화 계획 2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으로 첫 번째는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변별 자극이 함께 있느냐, 혹은 변별 자극이 없이 일어나느냐. 변별 자극이 뭐예요? 우리가 자극 통제에서 이제 변별 자극, DTT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고, SD에 대한 느낌들 잘 아시죠? 이게 변별 자극이라고 했습니다. SD는 뭐예요? 확실한 변별 자극이 있고 이후에 이런 강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는 자극 통제의 형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특별하게 이 행동이 일어날 때는 어떤 특정한 자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극이 일어날 때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별 자극과 함께 주어지는 게 있고요. 앞에 크게 변별 자극,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우리 선행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은 변별 자극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변별 자극, 비변별 자극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강화가 주어질 때 강화 계획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독립적인 강화 유관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혼합한 강화 유관이 일어나는지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행동을 한 개 하면은 각각 강화 계획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강화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했을 때는 강화 1에서 받고요. 이 행동을 했을 때는 강화 2에서 받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혼합한 강화 유관은 뭐예요? 앞에 하고 뒤에 해야 줄 수 있다. 그리고 앞에 하고 뒤에 대해서 시간적 간격이나 무슨 연세가 있어야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 하나만 가지고 강화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관여가 되었을 때 강화유관이라는 것이 강화제라는 말이거든요. 강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요소 이걸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그 복합 강화 계획이 나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복합 강화 계획은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 보통 지금 7가지 책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 계획이 2개 이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동시형 계획, 다중 계획, 그리고 혼합 계획, 대항 계획, 연쇄 계획, 직렬 계획, 연합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 강화 계획은 우리가 동시적 그리고 연속적 제시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앞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한 번에 동시에 제공하든지 안 그러면 연속적으로 순수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에 하고 영향을 받아서 뒤에가 나오고 나서 하는 건지, 그리고 변별되는 부분, 비변별되는 부분 이야기했어요. SD가 있냐 없냐, SD가 있어서 이루어지느냐, SD가 없어도 이루어지느냐 앞에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자, 이러한 형태로 자, 구분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제가 앞에 나왔던 7가지 복합 강화 계획을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독립적인 강화 유관이냐, 혼합되어 있는 강화 유관이냐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제가 내용 그대로 나와 있죠. 동시형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도 우리 보통 알겠죠. 자, 동시형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동시적으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아까 강화 계획이 뭐가 있었어요? 한 번에 2가지 강화 계획이 있으면 이 강화 계획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되시죠? 이 말 뜻에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동시에 한다 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변별 자극이 있습니다. 이게 강화 1과 강화 2가 있으면요, 각각의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변별 자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행 사건일 때 이 행동을 해야 강화 유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변별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형은 강화 1에도 있고 2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 강화 유관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강화 1을 변별된 강화 1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1에 대해서 강화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화 계획 2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SD가 있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강화 유관, 강화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거는 각각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선행사건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선행사건에서의 적절한 행동을 하면은 각각 1은 1대로 2는 2대로 내가 강화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시형 계획을 잘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강화 계획 중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4가지가 있다고. 그리고 간격하고 비율, 스케줄, 이거 계획입니다. 동시에 발생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간격 스케줄에 따라서 한 부분들 있잖아요.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강화 비율과 반응 비율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비율 스케줄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자, 비율이라는 건 뭘까요? 네가 한 3번 잘할 때 내가 주겠다. 고정 비율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네가 5번 잘할 때 주겠다. 10번 잘할 때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연속 강화 CRF가 가장 고속 반응을 유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강화의 간격, 비율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행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3번 하면 받을 수 있고 5번 하면 받을 수 있다면 어디로 갈까요? 3번 하면 받을 수 있는 대로. 그럼 6번 하면 또 받을 수 있죠. 9번 하면 받을 수 있죠. 5번이면은 5번 하면 받을 수 있죠. 10번 하면 받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3번 하면 주는 데를 조금 우리가 몰리게 된다. 쏠리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면은 내가
더 많이 줄 수 있는 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간격 계획, 간격 스케줄은 좀 다릅니다. 자, 간격 스케줄은요, 우리가 특정 1분이 되었을 때, 그 시간대에 이제 강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되면 일정 행동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분일 때 또 그 행동이 증가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 알죠? 간격은 그 시간대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 2분, 3분, 4분 있을 때는 그 행동이 조금 많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은 그 비율에 따라서 그 행동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3분, 6분, 9분 이렇게 가면요. 3분 때도 그 행동이 증가하긴 해요. 근데 한쪽으로 1분이나 3분, 이제 1분 쪽으로 다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1분 쪽에 있을 때는 이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3분일 때도 이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례해가지고 그러면 3분이 아니라 5분, 그리고 7분, 9분, 뭐 11분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 행동의 비율에 비례해가지고 조금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그 행동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례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격은 비례적으로 나타나고 비율, 우리가 빈도, 횟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많이 하면 할수록 나타나요. 간격은 많이 한다고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시간대에 해야 나타나기 때문에 비례해서 올라가고요. 비율은 뭐예요?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나타나기 때문에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많이 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강화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비율에 따라서 강화 1이 비율이고 강화 2가 비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많이 주는 쪽으로 약간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강화 1이 가는 간격 1이고요. 그리고 강화 2가 가는 간격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거는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율에 따라서 이게 자 1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은 이쪽에 행동이 좀 비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그거는 좀 적게 나타나고 이런 비례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응 법칙은 이제 매칭 법칙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게 딱 그거라 보시면 됩니다. 동시형 계획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매칭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있을 때 한쪽에서 더 많은 강화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더 많은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쪽으로 많은 반응 비율이 비례하거나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그게 바로 매칭의 법칙입니다. 두 가지 강화 계획이 있으면요. 어느 쪽으로 더 많은 매칭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느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칭 법칙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동시형 계획이 그 매칭 법칙의 내용을 전개하게 된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동시형 계획에서 자, 한 자폐성을 가진 동선이가 있습니다. 혼자 놀기와 친구와 함께 놀기 두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혼자 놀기와 친구와 함께 놀기가 있는데 혼자 놀기는 이제 그대로 강아지를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놀 때는 이 강아지의 크기와 질을 더 좋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는 혼자 놀기, 친구와 함께 놀기가 비슷하게 나타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 놀기 할 때 더 많은 강화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선이는 친구와 함께 노는 것을 혼자 놀기보다 더 선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시형 계획이면서 매칭의 법칙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더 좋은 강아지의 크기와 질을 좋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매칭의 법칙처럼 그냥 두 개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든지 아니면 혼자 놀기를 더 좋아하거나 안에 내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근데 우선은 강아지의 크기, 질에 따라서 특정한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고 특정한 행동은 더 적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매칭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다중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계획은 연속 제시예요. 연속 제시. 자, 다중부터 앞으로 나오는 건 연속 제시가 많습니다. 자, 연속 제시는 제가 이야기했죠. 동시하고 다르게 한 개가 제시되고 그 다음이 제시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변별이에요. 이게 특정한 선행 사건이 있을 때 그 행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변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중계획은 독립 강화 유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강화 계획이 있으면은 뭐 연속적으로 한 개 일어나고 한 개 일어나고 그거는 선행 변별하는 것이 있지만은 각각 한 개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강화 유관, 강화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중계획이에요. 계획은 멀티 여러 개를 들어갔지만은 그리고 각각의 변별이 있고 거기에 각각의 강화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고요. 행동 대비가 나타나는데 선택할 수는 없어요. 행동 대비가 나타나는 걸. 자, 매칭의 법칙은 동시에 나타나다 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죠? 내가 더 많이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근데 이 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은 뭐예요? 각각의 한 반응이에요. 아까 동시는 뭡니까? 동시에 일어났을 때 내가 이 행동, 저 행동, 행동 1, 행동 2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행동 1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 더 볼게요. 자, 그래서 행동 대비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행동 대비가 뭐예요? 자, 매칭의 법칙하고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던데, 행동 대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간격 안에서 반응 한 개가 두 개의 강화 계획이 있을 때 매칭의 법칙은 뭡니까? 내가 더 선호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행동 대비는요, 내가 선호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선호하지 않는 쪽의 행동은 당연히 대비해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칭은 굳이 줄지 않아도 더 많은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비는요, 한 행동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사용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꼭 강화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무서워요. 그러면 집에서는 어머니는 좀 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평소에 내가 100 정도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무섭다 보니까 50, 50 나타나야 되는 행동이 학교에서는 10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10이 나타나고 집에서는 50이 나타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10이 나타나면 집에서는 90이 나타나는 총량이 같다고 봤을 때 그 행동은 대비해서 어느 한쪽으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두 개가 각각의 반응으로 나타나 버리면 매칭이고요. 그게 아니라 한 개의 반응이 각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행동이 대비해서 어느 쪽에 일어나면 어느 쪽이 줄고 이쪽에 일어나면 이쪽이 줄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의 행동 대비라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계획은 자, 동시에 나타날 때는 매칭이 나타나는데 다중일 때는 변별 연속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행동 대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중계획 예시를 한번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학교입니다. 집단에서는 수학 문제 풀기를 하는 것과 그리고 가외를 통해 수학 문제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일단은 그 행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 아니죠. 학교는 한 집단입니다. 맞죠? 그래서 연속이라는 게 학교하고 집이라고 하는 집에서는 개별 가외 그리고 한 범주의 행동, 수학 문제 풀기는 똑같습니다. 각각의 행동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수학 문제 풀어야 되고요. 여기서도 수학 문제 풀어야 돼요. 동치형은 좀 다릅니다. 동치형은 달라요. 거기에 맞는 행동, 여기에 맞는 행동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다중 같은 경우에는요. 한 행동은 동일합니다. 근데 변별 자극은 다르다는 거죠. 교사가 있을 때하고 가이쌤이 있을 때 소집단하고 개인이 다르죠. 그리고 다른 강화 조건입니다. 학교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문제를 풀어도 여러 명, 20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그에 대해서 많은 강화를 해줄 수는 없어요. 칭찬을 한다든지 잘했다고 강화제를 준다든지 할 때도 많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과외를 할 때는 내가 이 문제를 잘 풀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요. 칭찬도 많이 듣게 되고 더 많은 강화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행동 대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수학 문제 풀기가 학교보다는 개인 과외를 할 때 더 많이 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 계획이 2개가 들어갔는데 연속적으로 2개가 선행사건이 각각 다른 선행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쏠리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매칭하고 좀 달라요. 매칭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래서 행동 대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쇄 계획도 큰 의미에서는 다 변별입니다. 다중하고 중단하고 돼요. 연쇄 같은 경우에는 변별로 봐셔야 되고요. 체인 익숙하시죠? 행동연쇄법 비슷합니다. 행동연쇄법에 약간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연속적으로 제시합니다. 연쇄는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인처럼 이어지니까. 변별은 있어요. 그런데 혼합 강화 유관이라는 겁니다. 독립 강화 유관은 뭐였어요? 각각 한번 할 때마다 그 행동에 따라 그냥 일어나잖아요. 근데 혼합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앞에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든지 한 개가 완료가 다 영향을 받아서 완료가 되었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각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강화 계획이 연관이 되어서 강화 유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행동연세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강화 계획에 따라 강화를 받은 뒤에 다음 강화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아시죠? 연세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의 첫 번째 우리가 뭐 과제 분석을 한 것이 이루어지면은 두 번째 이루어지고 세 번째 이루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선행 자극은 첫 번째 마지막 우리 반응했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고정 비율에서 고정 간격 등으로 변경을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양치질을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건 연쇄적인 방법으로 한번 가르쳐 볼게요. 자, 양치질을 할 때 칫솔질 하는 것 있죠. 10번 움직이면 너 이거 강아지를 줄 수 있어.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10번 움직이고 나서 자, 그리고 입을 헹굽니다. 5초간 물을 머금고 뱉기라는 고정 간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정 비율에서 고정 간격으로 우리가 고정 비율만 해버리든지 고정 간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단순 연세인데 강화 계획이 복합 강화 계획이 들어간 행동 연세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비율 뒤에 고정 간격 이 순서대로 이렇게 했을 때 각각 변별 자극은 있죠. 앞에 마지막 행동이 변별 자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별 자극이 있다는 거예요. 연세에서는. 자, 연세 잘 보시면 SD가 있고 반응이 있고 다음 SD2가 나오고 이런 연세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 이루어졌을 때는 마지막에 시원한 입, 자, 양치질 했기 때문에 이 끝에는 강화가 이렇게 강화제가 되는 거죠. 무조건 강화제 시원한 입입니다. 또는 칭찬 같은 조건 강화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세의 앞에 행동에 영향을 받아서 강화제가 주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완료했을 때 강화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기 때문에 SD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복합 강화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한번 다시 보시면은 연속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이해되시죠? 그리고 변별이 있다는 거, 그리고 혼합 강화 유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외우는데 이 원리를 이해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이 선으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아, 동시 연속, 연속. 그래, 변별, 비변별, 변별. 독립, 혼합, 혼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은 이게 바로 머리에 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합 강화 계획의 첫 번째인 여러 가지 개념하고 복합 강화 계획의 여러 가지 중에서 동시 계획, 매칭의 법칙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중계획, 중다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자, 행동 대비하고 연관이 있다 했죠.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리고 연세,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자, 네 가지의 방법도 이제 복합 강화 2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개하고 잘 비교해서 한번 복합 강화 계획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